안녕하세요. 합격 고고 요양보호사 TV 제20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514쪽에서 535쪽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 중에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데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 부분도 시험에 잘 나와요. 보시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첫 번째 인명구조죠. 그 다음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경감시키고요. 그 다음에 상처나 질병이 있을 때 악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서 이러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이런 신체적인 그러한 증상이 더 심해지죠.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응급처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가지죠. 인명구조, 고통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돕는 방법으로는요. 대상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지시를 하는 거에 따르면 되겠고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1명이 다쳤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11명이 다쳤는데 그 중에서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어요. 최고 우선순위죠. 팔다리가 부러져서 막 고통 때문에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는 의식도 없고 그리고 호흡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곧 사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죠. 그래서 대상자는 긴급을 요하는 순서대로 처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물론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니까 옮겨서 다른 데로 뭐 옮겨놓고 옆에 다른 처치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옮겨놓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 대상자를 옮기지 않는 방향으로 처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뭐 위험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옮겨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외용약품이나 상비약품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될 때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이제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이 있거나 뭐 잘못 먹은 음식, 구토물도 병원에 꼭 가져가야 된다. 왜? 원인 파악으로 해서 대상자의 증거물이나 소지품도 보존을 해줘야 된다. 원인 파악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질식이 있을 때의 응급처치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와 의식이 없는 경우가 다른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 이물이 보여요. 그러면 큰 기침을 해서 이물을 뱉어내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손을 넣어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시키는 행위는 위험해요.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임리법을 쓰는데요. 대상자에게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하면서 안 나오면 대상자의 뒤에 서서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진 손의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배에 닿도록 놓아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 이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 이렇게 뒤로 해서 위로 올리는 힘차게 밀어 올려요. 그래서 이물질이 만약 이때 빠지지 않으면 반복 시행해 주는데 이건 516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더욱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림 꼭 보세요. 다음에 이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련이 일어날 때의 응급처치예요. 뇌전증이라고 그래서 이 이제 옛날에 간질이라고 그랬죠. 경련 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죠.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곳에서 몸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면 체온이 높아지고요. 어지러움과 피로를 느끼다가 의식을 잃게도 돼요. 그래서 옆에서 바로 조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어떻게 도와주느냐, 머리 아래에 경련이 일어날 때는 부드러운 곳 대어주고 위험 물건을 치워줘야 되겠죠. 더 이상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몸에 꽉 낀 옷이나 넥타이를 풀어줘야 돼요. 호흡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때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회복 자세에 돌려 눕혀서 기도를 유지해줘야 되겠죠. 또 입에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돼요. 뭐 꺼지로 닦아준다 꺼지를 넣거나 이러면 안 돼요.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려 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에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이 격려는 뭐 1, 2분에 끝나야 되는데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119에 신고를 하거나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화상을 입었을 때의 응급처치예요. 자, 화상을 입었을 때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1차 확인 사항은 기도 확보 확인이에요. 기도가 확보되지 않고 기도에 열 손상이나 흡입 손상이 있으면 숨을 못 쉬어서 호흡곤란이 오면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확보가 1차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기도 부종으로 호흡 곤란이 있으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2차 확인은요. 의식과 반응 수준 평가하는 거죠. 의식이 있는지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신체의 주요 부위에 화상을 입었는지 얼굴이나 손, 발, 관절, 생식기 등 이렇게 주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2차 확인 부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1차가 잘 나오죠? 기억을 하세요. 응급처치 부분에서 이 화상은 그 화상의 3도까지의 수준이 있어요. 1도, 2도, 3도. 우리 그 피부는 몇 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3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일 겉에 있는 표피, 그 밑에 있는 진피, 그 밑에 피하 조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3개 층이 있는데 외우기 쉽게 1도는 한 개 층만 손상을 입는 거다. 그래서 표피층만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층이니까 1도죠. 햇빛에 화상 입었을 때를 가리키는 거고요. 피부색이 이때 빨갛게 변하죠. 약간 부어오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는 며칠 내에 피부는 아물어요. 며칠 내. 며칠 안 걸리죠. 손상된 껍질은 벗겨져요. 우리 그 화상에 저 햇빛에 화상 입었을 때 껍질이 벗겨지죠. 다음에 이제 2도는 표피와 진피 두 개 층의 손상이 왔을 때를 2도라고 해요. 표피는 파괴되고 그 진피까지 손상이 와요. 표피가 파괴되면서 그래서 피부가 빨개지면서 물집이 많이 생기죠.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긴 해요. 대부분 14일 내에 완전히 치유가 돼요. 2주 내에 치유가 돼요. 물집이 생기는 건 2도다. 시험에 잘 나오죠? 물집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3도. 3도는 세계층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근육까지도 손상될 수가 있어요. 세계층 이상이 손상되는 게 3도다. 그래서 표피, 진피, 그 지방, 피하 지방, 피하 조직까지 파괴되고 때로는 근육까지 손상이 된다. 이때는 감각이 없어지고 두꺼워지고 색깔이 바래진다. 손상된 진피는 재생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 부위에는 새살이 돋지 않아요. 그 가장자리만 새살이 돋아서 그 이제 손상된 부위는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상해 이게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요. 구분하실 수 있죠? 1도, 2도, 3도. 다음은 이제 욕창과 화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욕창은 4단계까지 있어요. 화상은 3도까지 있죠. 자, 그러면 욕창도 우리가 그 피부에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세계층 밑에까지 가는 건 4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욕창 한번 봐볼까요? 1단계. 1단계는 우리 피부 중에서 표피에 손상이 온 거예요. 표피에 손상이 와서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으로 변하면서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이고 열감도 있어요.
이 욕창은. 화상은 햇빛 화상이라고 그랬죠. 빨갛게 되면서 약간의 부종이 있다. 이렇게 색이 변하는 게 1단계 1도예요. 이때는 표피만 손상이 와요.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고 이 욕창도 물집이 오는데 이거는 진피까지 손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이 돼요. 이때는 피하 조직까지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3단계는 욕창이 그렇게 괴사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고요. 4단계는 우리 이제 피하 조직, 피하 지방 밑에 근육이 있는데 근육 밑에는 또 뼈가 있죠. 이러한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되는 것이 4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화상은 1도, 2도, 3도 아까 살펴봤었죠. 그래서 욕창은 4단계까지 있고 화상은 3도까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화상을 도와주는 방법 중에는요. 일단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통증 없어질 때까지 아프지 않을 때까지 15분 이상 즉시 찬물에 담가요. 5에서 12도씨죠. 이때 흐르는 물에 하면 안 되겠죠. 받아놓은 물에 담가줘야 돼요. 이 이유는요. 화상이 더 확대되는 거와 염증을 억제하고 또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화상면 확대, 염증 억제, 통증 억제. 요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수돗물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유는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화상 입은 피부가 2차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는 안 돼요.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서 세균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돕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벗기기 힘든 의복은 잘라내 버려야 돼요. 이것도 잘 나와요. 다음에 반지, 팔찌,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는 빨리 벗겨야 된다. 왜냐하면 부어오르면 거기 벗기지 못하니까 괴사가 또 일어날 수 있죠. 손상 부위는 만지지 말아야 되고요. 물집은 터뜨리면 안 된다. 자, 시험에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절이에요. 뼈가 부러지는 거죠. 증상은 신체에 만약에 오른쪽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오른쪽 팔이 더 짧을 수가 있겠죠. 양쪽이 달라요. 그 다음에 통증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아니면은 기능이 없거나 그래서 다리가 발목이 부러졌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 발가락 움직여 보라고 그랬죠. 기능이 상실됐는지 안 됐는지 보기 위해서 또 움직이지 못하고 또 통증 부위 부러진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겠죠. 이 부분은 뭐 상식이니까 잘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돕는 방법은 대상자를 일단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해야 돼요. 이때 안에서 이 골절된 것이 신경을 찌르거나 혈관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가 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장신구를 빨리 제거를 하고요. 또 이제 오한이 나고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담요 등을 덮어줘서 따뜻하게 해준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하고요. 다음에 상처 부위에 냉찜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채추에 골절이 일어나면 냉찜질을 해줘야 돼요. 온찜질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 부종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거를 억제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개방된 상처가 있어요. 이게 벌어졌어요. 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멸균 꺼지를 이용해서 상처를 덮고 눌러서 지혈해 주고요.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튀어나온 뼈는 왜냐면은 그것이 또 압박함으로 해서 제2차 골절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장기 손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다음은 이제 출혈이에요. 출혈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 이 혈액으로 인해서 혈액 매개 질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감염, 비형 감염이라든가 메두기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 거에 요양보호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해야 돼요. 일단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배우를 노출을 하고요. 출혈 부위에 멸균 꺼지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멸균 꺼지 위에 압박 붕대를 감으면 이게 이제 지혈이
눌러져서 지혈이 되겠죠. 이때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이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꽉 조여도 안 돼요. 압박 부위를,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약물 오남용 및 중독. 약물 오남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증상이 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그 목숨 사망까지 이를 수 있지만 처음에는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증상이 없거나 또 복용량이 적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되고요. 환자가 먹고 남은 물질, 용기 꼭 병원에 들고 가야 돼요. 원인 파악, 어떤 또 약물인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토했을 때는 토사물을 묻어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환자에게 이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아야 돼요. 기도로 넘어갈 수 있고 제2차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복용한 약물 설명서에 구토를 유도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구토시키지 않는 게 답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하고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용기 가져가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해서 우유, 녹차, 커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몽 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로 내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고자라고 하죠. 고자는 나쁘다. 그러니까 고혈압, 고자가 들어간 거에는 자몽 주스는 X다. 이렇게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리죠. 또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 C이기 때문에 철분제는 비타민 C가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와 복용할 때 흡수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천해요. 이거 잘 나오죠. 다음에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에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하고요.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모두 잘라주면 안 돼요. 이것도 잘 나와요. 그러면 뭐만 잘라줄까요?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만 자르거나 갈아 먹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절대 잘라주면 안 된다. 자, 이제 심폐소생술. 우리가 응급처치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심폐소생술이죠. 심폐소생술은 누구한테 하냐면요. 심장이 뛰지 않고, 이것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그리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심폐소생술이라고 한다. 심폐기능이 멈춘 후에요. 4분이나, 그러니까 4분이죠. 4분 이후, 4분이 지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뭐 6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4분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응급처치는 아주 빨리 해주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단계를 보면은요. 반응,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요. 저는 이렇게 외우도록 했습니다. 반응 확인, 그 다음에 도움 요청,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한반도라고 그러죠? 그 한자만 빼요. 반도가. 우리나라가 반도가 가슴 압박. 반도가 기도 유지, 긴 상이다. 인공호흡, 상태 확인. 긴 상이다. 반도가 우리나라 한반도가 기인처럼 생겼어요. 반도가 긴 상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아파,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반응 확인을 해요.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이 완전한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반응을 확인을 해요. 반응은 없는데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어요. 의식은 없는 것 같은데 호흡은 정상적이야. 이때는 옆으로 눕는 회복 자세를 취해서 구강에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해 줘야 돼요. 527페이지에 이제 그림으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도움 요청.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를 해야 되죠. 도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일반인 구조자는 맥박 확인을 하지 않아요. 이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맥박 확인을 하지 않겠어요? 맥박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맥박 확인하다가 시간을 더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맥박 확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가끔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제 가슴압. 반도가 기인상이라고 그랬죠. 가슴 압박. 반응도 없고요.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해야 돼요. 가슴뼈 흉곽 528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흉곽 아래쪽 절반 부위에 손꿈치를 놓고 손꿈치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여기 손꿈치를 놓는 거죠.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치는 거죠. 이렇게 깍지 껴도 되고 겹쳐도 되고요. 평행하게 겹친다.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면 안 되고 곧게 펴야 돼요.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환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곧게 펴서 그리고 이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1분에 100 내지 120회 속도로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압박을 해준다. 그리고요, 매 압박 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바뀌지 않게 해야 돼요. 바뀌면 오히려 효과는 없고 이 흉골만 더 많이 부러지기 때문에 바뀌지 않게 한다. 다음에 압박 직후 압박된 가슴은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게 한다. 그래서 5cm가 눌려졌으면 5cm가 다시 올라와서 완전히 원래 상태로 이완되게 한다. 압박 이완의 시간 비율이 50대 50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5cm가 완전히 이완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도 유지. 반도가 기인상. 그랬죠? 기도 유지.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기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지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흡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529페이지 보세요. 손바닥으로 환자의 머리를 뒤로 이렇게 젖혀요. 손바닥으로.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다음에 기도를 개방 이때 이 엄지손가락이 연부에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지로 턱뼈를 이렇게 올려야 돼요. 턱뼈를 올려주고 한쪽으로는 이마를 뒤로 완전히 젖혀주면 기도가 쫙 열리죠. 자,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줘야 돼요. 반도가 기인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도 유지 인공호흡. 기도를 개방하고 이마 쪽을 댄 손에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환자의 코를 이렇게 막아요. 그리고 구조자의 입을 크게 벌려서 환자의 입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공기가 새나가지 않게 하고 1초에 한 번씩 2번 가슴이 팽창되는 게 보일 정도로 숨을 불어넣어요. 이때 배가 팽창되면 안 돼요. 과도하게 불어넣어서 배까지 위까지 팽창이 되면 이 음식물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역류하면 또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과도한 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들이 사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과도한 환기 1초에 한 번씩 2번 가슴 팽창 잘 나와요. 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요, 30대 2의 비율을 유지해야 돼요. 구조자가 혼자 있을 때는 가슴 압박 30번 하고 인공호흡 2번 번갈아 가면서 실시를 하고요. 인공호흡을 한 번 할 때 1초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랬죠? 2번을 하라고 그랬어요. 10초 이내에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초 내에 2번 1초씩. 자,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한 가슴 압박 중단은 10초 이내로 제한해요. 가슴 압박을 하고 이 10초 내에 2번을 하면 10초 이내에 가슴 압박이 중단되는 거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2분마다 또는 5주기, 1주기는 30회의 가슴 압박 2회의 인공호흡을 1주기라고 그래요. 이거를 5번 하고 심폐소생술 후에 가슴 압박 시행자를 교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상태를 본다는 거는 상태가 호전됐으면 호흡이 돌아왔다 그러면 회복 자세를 취해주기 위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상태 확인해서 회복 자세로 들어가는 거죠. 자, 반이 뭐였죠? 반응 확인. 그 다음에 도가 뭐였죠? 119에 또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119 연락해달라고 도움 요청. 그 다음에 반도 가가 뭐였죠? 가슴 압박. 그 다음에 기가 뭐였죠? 기도 유지. 인이 뭐였죠? 그렇죠. 인공호흡. 상이 뭐였죠? 상태였죠? 상태 확인. 이 상태 확인이 사실은 회복 자세, 상태 확인을 해서 호흡이 돌아왔으면 회복 자세를 취해주는 거예요.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계속 인공호흡, 기도, 가슴 압박을 해줘야 되겠죠. 자, 현악 구토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회복 자세를 옆으로 이제 531페이지 보면 옆으로 이렇게 밑에 팔은 쫙 뻗게 하고 옆 자세로 눕혀서 다리는 이렇게 한쪽을 위에 있는 다리는 구부리게 함으로 해서 옆으로 이제 기도가 확보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발을 바닥에 이렇게 대고요.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게 회복 자세예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 소생술. 손으로만 하는 심폐소생술. 왜냐하면 인공호흡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공호흡이 서툴러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인공호흡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해라.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하는데 보건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 가슴 압박만 많이 시행하죠. 이 가슴 압박 소생술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을 해야 돼요. 사용법은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을 해서 심실세동이 있거나 또 맥박이 없고 심실 빈맥이 일어나고 심장이 막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을 좀 완화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심실세동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요.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기계죠. 기계를 먼저 사용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이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전원을 켜야 되겠죠. 전원을 켠다. 그 다음에 기계와 사람을 연결하는 게 패드예요. 사람에 대해서 처치를 하려면 기계와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패드를 붙인다. 다음에 이 사람의 심장이 어느 상태인가를 알려면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네 번째 심장 리듬 분석하고 모두 물러나라. 제세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 단추를 눌러서 제세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단계 먼저 기계니까 전원 킨다. 기계와 사람을 연결하는 패드를 붙인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다음에 상태 확인 후 제세동이 필요하면 제세동을 시행한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와요. 기억해 주세요. 자, 전원 켜기. 일단 이제 반응하고 호흡이 없을 때는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는데 호흡이 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아요. 다음에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잠깐 멈추고 지체 없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패드는 이거 시험 잘 나오는데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표 밑에 부착을 하고요. 이거 그리고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겨드랑이 선에 부착을 해주면 돼요. 자,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데 분석 증인이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춰요. 그리고 대상자에서 손을 떼요. 이유는 뭐냐면 이 심장 리듬 분석은 다른 사람의 손이 같이 가 있거나 하면 이 대상자의 고유한 심장 리듬 분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모두가 물러나고 손을 떼줘야 되겠죠. 제세동이 필요하면 이때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요. 심장 리듬 분석을 한 뒤에 이러한 음성 지시가 나오면 자동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이제 제세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을 해요. 이 에너지 충전 시간은 또 수초가 걸려요. 그래서 이 에너지 충전할 때는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 손을 뗐다가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하고 에너지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하면 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 제세동 버튼이 이제 껌뻑여요. 그래서 충전이 완료돼서 다시 모두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와요. 그러면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르면 제세동 시행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반도가 긴 사행, 반응 확인, 또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에서 회복 자세까지 응급처치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가 오면 4단계 거쳐서 자동심장 충격을 해준다는 거죠. 1단계가 전원을 켜고 두 번째 단계가 패드를 부착하고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은 겨드랑이 중간선에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고요. 심장 리듬은 2분마다 분석을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심장 리듬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 뒤에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세동을 시행해 주는 걸로 단계를 마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요양보호사 교재를 전부 다 끝마쳤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동영상은 계속 보셔도 되니까 본인이 좀 부족하다. 또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에서 자꾸 틀린다 하는 부분은 이 동영상을 계속 돌려가면서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마지막에 이거 한 번 더 살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순서를 통해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활용을 해요. 그러면 자동심장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을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슴 압박하고 자동심장 충격하고 가슴 압박하고 자동심장 충격하고 그리고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반복한다고 그랬죠. 심장 리듬 분석은 2분 간격으로 이게 자동으로 자동심장 충격기가 반복을 해요. 그러면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라고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죠. 그리고 이 국가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은요, 가족 요양을 해도 가족이 장기 요양 대상 급여자일 때는 나한테 우리 가족인 요양보호사한테 급여가 나와요. 얼마나 좋은 자격증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전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 너무나 아주 잘한 선택의 도전이다 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항구에 머무른 배는요 안전할 수 있어요. 언제나 파도에 밀리지 않겠죠. 언제나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죠. 배는
항해를 하면서 그 나름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겠죠. 어떠한 뭐 수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기를 잡는다든가 또는 사람들을 태워서 여행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배가 원래의 존재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항구에만 머물렀다. 그러면 안전하긴 하지만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걸어 다니면요. 없던 길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길이 나죠. 우리가 산에 계속 등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면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죠. 그렇지만 걸음을 멈추고 그 길을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길이 없어져 버려요. 있던 길도 없어져 버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선생님들이 이 요양보호사를 도전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이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길을 만드는 그러한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거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